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작년쯤에 제가 이렇게 휴대폰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남겼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엄청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썩 좋은 댓글은 아니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영상은 사실은 이렇게 잘해보자 라는 의미이고요. 부모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건 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건 좀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 휴대폰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영상을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은 엄마 마음으로 제가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아,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실도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든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야 하고 밥 먹자 하고 갔는데 방문을 딱 여는 순간 애가 어때요? 휴대폰을 막 하고 있어요. 어때요? 사랑, 믿음, 신뢰가 모두 다 붕괴되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그런 경험을 겪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손대지 않겠다고 휴대폰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부모님이 사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또 휴대폰 또 사용 규칙도 있을 거고요. 가정마다. 네,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엄마가 그렇게 만만하니?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오늘도 속 터지는 우리 엄마들 마음 우리 아이가 알지 모르겠어요. 요즘 또 더군다나 휴대폰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디벗이라고 하죠. 또 다른 지역에서도요. 이렇게 정보화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많이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을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이 정보화 기기 또 디지털 기기가 오히려 아이들이 제어를 하지 못해서 공부에 방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해요. 이제 담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들도 항상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지만 이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제어력을 따라가나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도 많이 민원 전화도 오고 부모님들도 진짜 화가 나셔가지고 학교를 하소연하신다는 건 저도 알고 많은 선생님들도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빼앗자니 아이들이 또 이렇게 앞서 나가는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정보화 기기가 익숙하게 그렇게 컸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또 식당 가서도 부모님들이 휴대폰 주시고 이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자란 세대라서 우리 아이들이 빼앗자니 또 과제를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기자니 게임이나 카톡만 하는 것 같아서 마냥 불안하기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방법. 그런데 뭐가 이게 성공이라고는 저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이게 옳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이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가정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를 수 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시도해봤던 이 내용일 뿐이지 무조건 그게 옳다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예요. 휴대폰 사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톡만 뭐 1시간을 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카톡으로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카톡만 1시간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또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막아놨었는데 중요한 건 앞불싸 카톡으로도 인터넷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들 아시죠? 또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휴대폰에 아이들이 이리저리 접속하지 못하게 프로그램들 다 깔아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아이폰도 스크린 타임을 이렇게 뚫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방법들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나와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디지털이 정말 이게 능하구나라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렵구나.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는 스크린 타임을 그대로 쓰고는 있어요. 아이폰에서 스크린 타임을 쓰고는 있지만 이걸 언제 뚫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항상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아이의 방을 급습해서 이제 현장을 목격해가지고 좀 뭐라 그러죠? 현장 아이의 어떤 약점을 잡는 거죠. 네, 슬금슬금 아이 방으로 가서 방문을 확 열어가지고 휴대폰 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또 다시는 못하게 다짐도 받고 또 이렇게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사이만 나빠질 뿐 그리고 또 엄마가 슬금슬금 가는 건 너무 또 스타일이 또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굳이 아이한테 슬금슬금 가지 않고도 아이한테 휴대폰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좀 우아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예요.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많은 어머님들이 아유 그건 그 집이나 맞는 거죠. 맞아요. 저희 집에 맞는 거니까 제가 그냥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댓글로 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우리가 서로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쓰고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 저는 노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마음이 붕괴되거든요. 아이에 대한 신뢰 믿음, 사랑 이런 게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아이를 인정하고 문을 열기 전에 노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안에서 휴대폰 노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뭘 하는지 그냥 추측은 가지만 그냥 보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꾹 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요. 그럼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런데 방 안에 휴대폰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한마디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휴대폰은 공부할 때 바깥에 내놓고 공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시 똑똑똑 노크하고 문을 열어요. 그러면 그 안에 또 휴대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도 휴대폰 방 안에 있으면 하고 싶으니까 엄마도 너무 하고 싶더라. 그러니까 바깥에 내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꾸준히 꾸준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희 아이가 언제 바깥으로 꺼내놓는지 좀 유심히 봤어요. 처음에는 안 해요. 처음엔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똑똑똑 문을 열고 똑똑똑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도 깜빡하고 휴대폰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아이가 미안했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 휴대폰을 내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좀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렇게 휴대폰을 내놓고 그래도 그나마 완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웃으면서 눈치채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휴대폰을 될 수 있으면 공부할 때 방 안에 두지 않고 바깥쪽으로 놓을 수 있도록 자꾸 지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을 때도 휴대폰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가 100%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단지 아이가 저한테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사실은 우리가 휴대폰을 부모님들도 제어하기 어렵죠. 저도 회의 시간에 휴대폰을 막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또 아이들은 사실 더 그럴 거예요. 더 하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더 궁금하고, 이걸 더 게임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빨리 줘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큰 다음에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제어력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가정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또 다른 친구들이 너무 빨리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나중에 늦게 줄 건데 다른 친구들 너무 빨리 줘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그 친구들 때문에 빨리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내 마음이 아이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꾹 참고 내 아이가 끊임없이 내 아이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공부할 때는 사용하지 않도록, 또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지도해야 한다는 거, 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좋은 방법들이 부모님이 탁 클릭하면 아무도 휴대폰을 못 쓰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상 왓쌤이었습니다.